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10월달 B형 문제입니다. 먼저 포토샵의 작업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숫자에 따라서 약간씩 환경이 다릅니다. 오른쪽 꼭대기에 보시게 되면 네모난 단추 하나 보일 텐데요. 저는 CC2020 버전을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사용하는 버전과 시험장에 접수했을 때 그 버전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작업 환경은 여기에서 바꿔주는 게 좋겠죠. 현재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중이고요. 패널들의 위치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리셋이라고 해서 초기화 시켜주도록 할게요. CS 버전에서 CC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작업 환경이 바뀐 것에 대해서 배워보자 라고 하는 런 패널이 추가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친구는 없애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클로즈 그룹이라고 하시게 되면 그 친구들에 대한 안내 패널은 없어질 거고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역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2줄짜리로 1줄짜리로 보기 좋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가장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걸로 들어가셔도 다 똑같은 문으로 통하니까 아무거나 클릭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옵션 창이 뜨게 되면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눌러가면서 내 입맛에 맞게 환경을 바꾸실 수가 있을 텐데요.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 기능만 수정을 해서 쓰도록 할게요. 먼저 인터페이스라고 보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래픽 작업을 하다 보면 눈이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테마를 잡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일단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선택을 할 거고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작업에 있어서 창문들 어떤 식으로 열어놓을 건지, 패널들 어떻게 배치할 건지 요 전체적인 UI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오픈 다큐먼트리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아마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창을 넓게 나 혼자서 쓸 거예요 라는 뜻인데 저는 여러분들과 시험지를 같이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창을 여러 개 동시에 띄워놓을 수 있도록 이 탭은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커서의 모양을 보시게 되면 눈으로 브러쉬의 크기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은 노멀 브러쉬입니다. 혹시라도 프리사이즈나 스탠다드에 따라서 브러쉬의 모양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노멀 브러쉬로 분명히 동그랗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그라미로 보이지 않고 프리사이즈처럼 십자가 모양으로 보인다면 여러분의 키보드에 캡스락이 켜져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캡스락 키가 켜져 있으면 노멀 브러쉬로 했을지라도 동그랗게 보이지 않고 십자가 모양으로 보입니다. 단위 역시 중요한데요. 우리는 픽셀 단위로 작업을 할 거예요. 다만 글자 작업이나 혹시 선을 그리실 때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니까 그 단위가 맞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 나오면 좋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범위를 맞추실 때는 그 가이드라인의 색깔도 다 수정이 가능하니까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타이핑을 하실 때에 한글 글꼴의 경우에는 한글로 있는 게 찾기가 편하겠죠. 궁서, 굴림이라고 하는 글자가 G-U-N-G, 궁이라는 식으로 영문으로 되어 있으면 찾기가 헷갈릴 거예요.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하셔서 한글은 한글로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를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크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부터 주도록 할까요? 여러분의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폭은 400이고요. 높이는 500입니다. 레졸루션의 기본값은 72입니다. 레졸루션이 다를 경우에는 나중에 글자 작업할 때 사이즈가 달라 보이니까 꼭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확인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크리에이트. 대략의 위치를 맞춰서 오브젝트들을 배치하는 게 좋을 텐데요. 이렇게 이 정도 범위에 있어요 라고 가이드라인을 뽑으시기 위해서는 눈금자가 필요합니다. 눈금자를 보여주세요 라고 뷰 메뉴 클릭하셔서 룰러 켜주시게 되면 눈금자가 보일 거고요. 1급의 1번부터 소스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소스의 경로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대로 찾으러 가시면 되겠죠.
저는 창문을 이렇게 따로따로 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빈틈 바구니가 보여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불러올 수 있고요. 창을 혼자서 넓게 쓰는 분들의 경우에는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겠죠. 오픈. 시험장에 가시면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곳에 이미지가 모여 있을 겁니다. 1급의 1번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여기. 이미지의 사이즈를 보시고 이 이미지 전체가 다 보여줘야 된다면 큼직한 이미지를 줄여서 데리고 오면 되겠죠. 왼쪽에 있는 여인의 모습과 오른쪽에 있는 머리카락 모습 다 보이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축소해서 데리고 오면 되겠네요. 이미지 사이즈, 큼직한 사이즈를 우리 거에 맞게 400이라고 맞췄더니 하이트가 500 얼추 비슷하게 맞군요. 오케이.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놓을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아야 되겠죠? 저장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레이어의 이름이 자기 멋대로 들어가게 돼요. 지금은 레이어가 많지 않으니까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뒤로 갈수록 레이어가 쌓여가면 누가 누군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때그때 레이어의 이름은 바꿔주시기를 권합니다. 레이어의 이름은 감점사항은 아니니까 편한 대로 작업하세요. 저는 일단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1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1-1 엔터. 필터를 주셔라 라고 되어 있군요. 크로스 H.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크로스 H라고 하는 친구 ABC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없으면 다음 단계에 있는 곳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브러쉬 스트로크에 있군요. 크로스 H. 오케이. 두 번째 보시면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운동기구를 직접 펜으로 그리셔야 되겠군요. 그렇다면 1급의 1번은 잠깐 안 보이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운동기구를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정해보도록 할까요? 눈금자를 보시게 되면 숫자가 보이시죠? 자, 숫자를 질질질 끌어당긴다라는 느낌으로 쭉 당기시면 선이 딸려오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위에서는 100 정도 넘어가지 않게, 이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릴 테야요 라고. 아래쪽으로 보면 거의 끝자락이 다 맞닿아 있군요. 자, 왼쪽도 보시면 한 50 정도 떨어져 있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대략 350 정도 요 위치 안에다가 그려주시면 되겠죠. 패스 작업을 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펜툴로 그려주시는 걸 권하지만 펜으로 완전히 동그랗게 그리는 건 어려울 테니까 이렇게 똑 떨어지는 도형들의 경우에는 있는 도형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펜 도구를 그리실 때에는 위쪽에 옵션을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좋은데 패스와 쉐입 그리고 픽셀이라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보일 거예요. 저는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좋아서 쉐이프 환경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안쪽에 색깔이 있어야 눈에 잘 보일 것 같아서 필 컬러를 켜두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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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보일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이 됩니다. 클릭 드래그 하면 곡선이 되죠. 곡선이 되면서 이렇게 핸들이 쭉쭉 뽑혀져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이 핸들은 기럭지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다음에 그려질 선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나는 이 대목에서 직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핸들은 차라리 없는 게 좋겠죠. 없애버리시려면 그 핸들이 뽑혀 나온 이 점을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이 잘리기도 해요. 다시 직선이 되지요. 곡선으로 가려면 클릭 드래그 하셔서 곡선으로 갑니다. 방향을 급격하게 꺾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리키고 싶다. 왼손으로 Alt 눌러서 그 핸들의 끝자락을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이 없어지게 되죠. 도형의 경우에는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라고 네모, 동그라미, 다각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번 문제에서는 동그라미가 보이니까 엘립스 툴 이용하셔서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삐뚤삐뚤하지 않게 왼손으로 Shift 눌러주게 되면 정원이 그려질 겁니다. 안쪽에 구멍을 뚫어서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위쪽에 있는 옵션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쉐이프 만들면서 합니다 라고 하면 레이어가 생길 거고 필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색상이 눈에 보이니까 좋겠죠. 자, 위쪽에 옵션을 보시면 패스 오퍼레이션 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클릭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건지 컴바인 합치면서 할 건지 서브트랙 빼면서 할 건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레이어를 다시 확인할게요. 내가 그리고 있는 레이어가 일립스인지 확인하시고요.
동그라미 그려진 거 거기에서 추가로 뺄 겁니다 라고 서브트랙 옵션을 손질하시게 되면 내가 그리는 아이들이 쏙쏙 구멍 빠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주시게 되면 완성이 될 텐데 잔상이 좀 남아서 예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깔끔하게 잔상 남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고 싶다면 맨 끝자락에 있는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이용하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잔상이 사라지고 결과물만 남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도형을 그리고 펜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기구에 동그라미 요게 좀 쉬워 보이니까 이 친구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동그라미를 안쪽으로 또 동그랗게 팔 거니까 중심이 좀 맞았으면 좋겠죠? 원을 그리기에 앞서서 원의 중심도 가이드라인으로 좀 뽑아 놓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 위치에다가 원을 그리겠다라고 중심점 잡아줬으면 일립스 동그라미 그리겠습니다. 레이어 만들면서요. 쉐이프 색깔이 있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요 라고 패스 오퍼레이션 확인했으면 여기가 중심이네요. 클릭 드래그 했더니 중심으로 인식을 못하는군요. 왼손의 도움을 받을게요. Alt를 누르시게 되면 중심으로 인식이 되고요. 원이 찌그러지면 안 예쁘죠. 쉬프트 눌러주면 정원이 그려질 겁니다.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요. 쉬프트는 나중에 놓으시고요. 다 그려지고 나면 이렇게 그렸습니다 라고 조절점들이 보일 거예요. 이 조절점들이 살아있게 되면 그 다음 도형을 그릴 때 영향을 받으니까 이 조절점들은 좀 없애주도록 할까요? 셀렉션 툴 보이시면 패스 셀렉션은 전체 덩어리를 선택하는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은 일부분 한두 개의 점을 선택할 때 쓰는 거예요. 일단 얘네들 선택을 풀도록 빈 공간을 쿵 찍어서 조절점이 안 보이게 해주시고요. 레이어 일립스 그려진 거 확인되시죠? 동그라미를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뺄 거니까 패스 오퍼레이션을 컴바인 합치는 거죠. 서브트랙 빼는 겁니다. 뺄 거예요. 서브트랙. 중심점 여기죠. 클릭해서 쭉 당겼더니 중심으로 인식을 못하네요. 왼손 도움 다시 받을게요. Alt 동그랗게 됐으면 좋겠죠. Shift 쭉 당겨서 마우스부터 손을 놓을게요. 자, 이제 그만큼 빠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손잡이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이 친구는 펜으로 그리셔야 되겠네요. 자, 펜 도구 이용하셔서 클릭하면 직선이 됐었죠. 클릭. 자, 이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입니다. 보시면서 대강 만들어 주세요.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쓰진 않으셔도 됩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 모양이 별로 예쁘지 않다 싶으면 우리에겐 셀렉션 툴이 있죠. 패스를 전체 선택할 게 아니라 일부분만 선택할 겁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요 점이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죠. 드래그해서 방향이나 핸들 꺾어 주실 수 있고 위치도 수정 가능합니다. 펜툴로 그려주는 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지는 마세요. 모양을 그렇게 많이 점수를 주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기능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손잡이를 하나 잘 만드셨으면 이 친구가 하나 더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얘를요 라고 덩어리로 선택하는 패스 셀렉션 얘요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복사하겠습니다. 왼손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요? 왼손으로 Alt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커서에 더하기 표시 생기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하나가 더 생기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생긴 친구를 크기나 모양 바꿔주는 거 에디트해 보시게 되면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친구가 컨트롤 T 단축키 누르면 만들 수 있겠네요. 그냥 메뉴를 누르셔도 되고 단축키를 쓰셔도 되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 뒤집어 주는 거 역시 에디트에 보시게 되면 트랜스폼 변신시켜 주세요. 플립 호리젠탈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라고 하셔도 되고요. 바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 하셔도 같습니다. 대략의 위치를 맞추셨다면 이제 엔터 쳐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레이어를 합치실 때에는 물론 위쪽에 있는 패스 오퍼레이션 여기에서 합치셔도 되지만 실수로 만약에 레이어가 더 이렇게 따로따로 생성이 되어 있다면 레이어 창에서도 합치는 방법은 있어요.
얘랑요, 쟤랑요라고 두 개를 동시에 잡을 때 역시 왼손의 도움을 받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동시에 선택할 수 있고요. 레이어 창에 비어있는 공간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머지 쉐이프라고 합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줄 때는 여기 레이어 창에서도 가능하지만 빼주는 기능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위쪽에 패스 오퍼레이션으로 정확하게 작업하시는 거 권합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이제 펜으로 더 추가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펜 도구 들을 거고요. 다시 펜으로 클릭하셔서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계속 위쪽에 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빼먹고 있군요. 자, 컴바인이라고 뿅 찍어 줄 거고요. 클릭하셔서 그려주시고, 혹시 까먹고 이렇게 컴바인으로 합치지 못한 경우에는 레이어 창에 가셔서 합쳐 주실 수 있으세요. 동시에 컨트롤 키 눌러서 얘랑요 라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머지 쉐이프라고 합쳐 주실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만들어진 친구의 잔상이 보이는군요. 잔상은 예쁘지 않으니까 패스 오퍼레이션의 맨 끝자락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만들어진 패스를 세이브 저장하도록 할까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그 옆에는 채널, 그 옆에는 패스 보입니다. 패스 패널로 가셔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패스가 있지요. 작업하는 동안에 만들어진 패스가 있지만 얘를 두고두고 저장하겠다라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세이브 패스 메뉴가 나올 거고요. 이름 넣어주면 되겠죠. 운동기구 모양. 패스가 두 개 생긴 게 보이시죠? 아래쪽에 있는 친구는 원래 우리가 펜으로 도형으로 작업했던 패스이고요. 위쪽에 있는 운동기구 모양이라고 하는 건 그걸 굳이 저장해서 따로 보관해 놓은 겁니다. 두 친구 중에서 아무나 선택이 가능하지만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친구라도 선택이 되어 있으면 그 친구만 가지고 뭔가 레이어를 작업하려고 대기 중이기 때문에 얘는 선택을 풀도록 하죠. 가이드라인이 좀 정신없군요. 가이드라인을 지우겠습니다.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깔끔하게 지우겠습니다. 1급의 2번 불러와서 그 모양만큼 클리핑 마스크 잘라주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2번 열기. 어차피 이 이미지는 요 운동기구 모양으로 잘릴 거니까 크기는 신경 쓰지 않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동도구. 1급에 2번에서 데리고 왔고요. 이 친구는 운동기구 모양만큼 잘리우는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실 때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해요.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래쪽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잘리우는 그림이 그 위쪽에 얹어져 있어야 됩니다. 잘리우는 그림한테 잘리워라 라고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그만큼만 보이고 있는 거 확인이 되죠. 이동도구 눌러서 이렇게 모양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크기가 너무 그림 크다 싶으시면 이 상태에서도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가능해요. 문제 보시게 되면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선을 주세요 라고, 그리고 그림자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선과 그림자는 모양 자체에 들어가 있죠. 그림에다 넣는 게 아니로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모양에다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쉐이프 레이어 선택하셔서 레이어 창문에 보시면 제일 끝자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보일 거예요. 적당한 스타일 찾아주시면 되겠죠. 선 줘라 라고 했으니까 스트로크, 선의 두께값 지정이 되어 있는 대로 색깔도 그라디언트로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그라디언트로 타입 바꿔서 색상을 뿅 찍으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게 물감의 색깔이고요. 위쪽에 있는 게 투명도, 물을 얼마나 탔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문제에서는 색깔에 대한 언급만 있으니까 아래쪽에는 물감통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색상을 넣고 보니 그 방향이 맞는지도 꼭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위쪽이 연두색, 아래쪽이 보라색, 결과물도 그렇게 되어 있군요. 색상이 만약에 방향 다르다면 앵글 값까지 조절을 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이너 섀도우 그림자 줘서 마무리 지을게요. 오케이. 1급의 1번 눈 뜨도록 할게요. 배경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작업이 끝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다음에 이미지를 얹을 때 요 위쪽으로 얹어지게 될 겁니다. 1급의 2번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요거요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1급의 3번 불러오도록 하죠.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3번. 필요한 부분만큼 잘 선택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글자들은 들어가 있지 않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제공한 거니까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활용해라 라고 안내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필요한 오브젝트 선택해서 가지고 와주세요.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실 때 브러쉬가 혹시 너무 큰 경우에는 얘를 키보드의 엔터키 옆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보일 거예요. 브러쉬의 크기는 이 두 개의 키로 커져라 작아져라 조절 가능합니다. (1급의) 3번에서 가지고 왔어요. 레이어의 이름 바꿔주시고요. 크기가 너무 커 보이는군요. 크기 조절하실 때 에디트의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가셔도 되겠지만 단축키 외워두시면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죠. 컨트롤 T. 크기를 조절하실 때 CS 버전에서 CC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요거 쉬프트를 누르지 않아야 비율이 깨지지 않는 걸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오히려 쉬프트를 누르게 되면 비율이 깨지게 돼요. 참고하십시오. 방향을 조절할 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존탈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 있고요. 레이어 스타일 맞춰주시면 되겠죠. 베벨 앤 엠보스 FX 가셔서 올록볼록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옵션을 살짝 조절하셔서 볼록한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쉐이프들을 넣어 볼 거예요. 쉐이프는 잎사귀 모양과 사람 모양이 보이는데 잎사귀에 대해서는 색깔이 하나인데 사람의 경우에는 색깔이 두 개로군요. 색상이 두 개인 경우는 그라디언트일 경우와 아예 개체가 두 개일 경우인데 지금 사람은 개체가 두 개로 마련되어 있군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을 커스텀 쉐입이라고 합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레이어 만들면서 해요 쉐이프 색깔이 있습니다. 선은 필요 없고요 라고 하셔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찾아오시면 될 텐데요. 버전에 따라서 여기에는 레거시 쉐이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레거시 쉐이프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윈도우에서 쉐이프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테니까 쉐이프라는 메뉴를 선택하셔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3줄이 보이시죠? 얘를 뿅 찍어주시면 숨어있던 레거시 쉐이프라고 하는 친구를 불러내실 수 있을 거예요. 레거시 쉐이프는 옛날에 쓰던 그 모양 내놔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다 그룹으로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서 찾기가 조금 번거로운데 요거를 다 내놓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일이 찾으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나뭇잎이니까 네이처에서 찾아보도록 할까요?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쉐입이 만들어질 거고요. 왼손으로 Shift 누르면서 작업하시면 비율 깨지지 않을 거고요. 마우스부터 먼저 놓으시고 Shift는 나중에 놓으시고 색상 맞춰줄게요. 만들어질 레이어의 앞쪽에 미리 보기 썸네일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색상을 바꿔줄 수 있어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합니다. 내부 그림자 FX 가셔서 이너 섀도우 크기나 방향 바꾸실 때 단축키 쓰시면 좋다고 했죠. 컨트롤 T 누르셔서 방향을 좀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같은 방법으로 사람 모양도 찾겠습니다. 사람 모양의 경우에는 이 친구가 두 개 필요하고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다시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레이어를 복사하실 때는 얘를요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J 눌러주게 되면 레이어가 바로 쌍둥이 복사가 될 거예요. 이동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하면 분리돼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컨트롤 T 누르면 크기나 방향 조절할 수 있는데 완전히 반대 방향을 바라보게 하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존탈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맞춰주도록 할게요. 글씨 써서 마무리할까요? 타이프 2 누르시고요.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면 미리 보기로 글씨가 하나 보일 텐데 무시하시고 바로 타이핑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썼으면 맨 위쪽에 글자에 대한 옵션 뜨면서 다 됐습니다 라고 V 체크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키보드 오른쪽 끝자락에 숫자 키패드 보일 거예요. 거기에 있는 엔터 치셔도 되고요. 글씨를 다 썼으면 글꼴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죠. 결과물을 보니까 우리는 보라색이 왼쪽, 하얀색이 오른쪽으로 배치되는데 문제에서는 위쪽의 흰색, 아래쪽이 보라색이라고 방향이 다르군요. 그렇다면 앵글값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모양이 위쪽으로 볼록하고 아래쪽으로 볼록하고 모양이 좀 찌그러져 보이죠? 그렇다면 레이어, 글자 레이어인지 확인하시고요. 도구도 텍스트 글자인지 확인하셔서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꾸겨줄 거예요 라고 하는 웹 텍스트가 보일 겁니다. 웹 텍스트를 누르시면 현재는 스타일이 넌으로 되어 있어서 쭉 뻗어 있는 상태이고요. 위아래로 볼록한 건 벌지라고 하는 이 친구군요. 얼마만큼 볼록할 건지는 밴드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 크기 적당히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전체적으로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크기, 배치를 쭉 확인해 보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빠진 게 없는지 이름 확인하셔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혹시 가이드라인 아직 지우지 않았다면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로 지워주시고요. 눈금자도 우리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잠깐 켜놓은 거죠. 얘도 꺼주시게 되면 오롯이 작품만 남을 거예요. 파일을 저장할 때 두 가지로 저장합니다. 커다란 400에 500짜리는 JPG, 조그맣게 축소한 40에 50짜리는 PSD. 지금은 큰 상태니까 파일을 세이브 저장하실 건데요. 경로, 문서 안에, GTQ 안에 저장을 할 거고 파일의 이름은 저희가 미리 주고 왔지만 포맷이 다르군요. PSD가 아니라 라고 콩 찍으셔서 JPEG 라고 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10분의 1로 이미지 줄여보도록 할까요? 이미지 메뉴 가시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40에 50짜리로 쪼그라드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OK 단추 눌러서 작아진 거 확인하신 다음에 파일을 Save As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사이즈는 똑같네요. 그렇다면 새로 만들 적에 그 사이즈 그대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 가시면 되겠고요. 단위가 픽셀인지 확인하시고 400에 500 레졸루션 72 중요해요. 요거 달라지면 안 됩니다. RGB 모드에 화이트, 그레이트 혹시라도 가이드라인 뽑으실 분들은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 켜주시고요. 1급에 4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에 4번 이미지 사이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그 모양 그대로 와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분이 잘려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저희는 보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밧줄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반딱하는 부분 다 보이고 있네요. 그렇다면 얘는 축소해서 데리고 오면 되겠군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400이요 라고 했더니 높이가 515 약간 남죠. 남는 건 괜찮아요. 잘려서 버리면 되니까요. 이동 도구 눌러서 갖다 놓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맞추겠습니다.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1-4 1급의 4번에서 갖고 왔어요 라고 이름 정리 좀 해줄게요. 필터 컷아웃 있군요. 자, 필터 메뉴 클릭하시고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그런데 첫 번째에도 보이는군요. 첫 번째에 있는 친구는 앞서서 썼던 그 필터를 똑같이 쓸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얘는 말고 새로 설정할 거니까 세 번째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갈게요. 아티스틱부터 찬찬히 찾아보시면 돼요. ABC 순서대로 컷아웃 여기 있군요. 오케이. 1급에 5번 갖고 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5번 여기.
선택을 잘 해서 가지고 오세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도 되겠고요. 버전에 따라서 오브젝트 셀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에는 그냥 드래그해서 범위만 잡아줘도 알아서 이 친구가 필요한 것들을 체크해 주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가져오겠습니다. 같은 색상을 선택할 때에는 매직원드라고 하는 마술봉을 쓰셔도 좋아요. 마술봉의 경우에는 비슷한 색깔을 한꺼번에 골라주는 좋은 기능이죠. 이렇게 흰색 신발끈의 경우에는 마술봉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낫겠네요. 크기 조절할 때 단축키 쓸게요. 컨트롤 T 누르셔서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방향을 반대로 빙그르르 돌려줄 수 있겠죠. 다만 얘는 거울로 뒤집은 것처럼 보여줘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플립 버티컬 위아래로 바꿔주는 거는 버티컬이에요. 이렇게 갖고 오실 수도 있겠네요. 색상을 보정하세요 라고 해서 노란색과 빨간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지요. 왼쪽 신발 요만큼만요 라고 문질문질해서 색깔 자체를 노란색으로 씌워줄 건데요. 노란색으로 씌우는 방법 두 가지 있으니까 비교를 해 드릴게요. 이미지에 가시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있을 겁니다. 색상을 노랗게 바꿔주시면 되겠는데 색상값 자체가 없기 때문에 흰색은 색상이 아니죠. 그래서 강제로 컬러를 넣어줄게요. 컬러라이즈라고 해서 노란색 세처레이션 채도를 좀 높여주면 강제로 색깔 값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OK 눌러서 마무리 지어주면 노란 색깔로 바뀌었는데 원본 자체가 색깔이 노랗게 바뀌었군요. 컨트롤 D 눌러서 영역을 해제해 볼게요. 이번에는 오른쪽 신발을 선택해 봅니다. 요거는 그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레이어를 만들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에 이렇게 사선 그어져 있는 친구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고 해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휴 세처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있던 친구 기능 똑같이 쓸 수 있죠. 휴 세처레이션이라고 눌러주면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 만들어진 게 보일 거고요. 거기에서 색상 값들을 조절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색상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역시 휴 값을 바꾸시면 될 텐데 여기에서도 신발에는 하얀색 색깔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컬러라이즈라고 강제로 색깔을 넣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세처레이션 채도 높이시고 라이트니스 밝기 조절하시고 강제로 색깔을 넣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땐 노랑으로 빨강으로 바뀐 거는 똑같을 텐데 다만 레이어로 따로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친구는 앞쪽에 있는 비접을 눈을 콩 닫으시면 원래 있던 원본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위에다가 레이어만 씌운 거기 때문에 원본이 손상되지 않는 거고요. 그냥 이미지에서 어저스트로 휴 세처레이션을 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원본 자체를 바꾼 거니까 색상을 바꾸실 때 다시 원본이 손상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겠죠. 실무에서는 이렇게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조정 레이어를 많이 쓰지만 시험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1급의 5번의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주라고 하는군요. 자, 1급의 5번 레이어 선택하셔서 FX 효과를요. 드랍 섀도우 그림자 줄 거예요. 라고 선택하셔서 OK 단추 누르게 되면 그림자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작업이 끝나서 새로운 이미지를 얹을 때는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친구의 그 위쪽으로 이미지를 쌓는 게 좋아요. 제일 위에 있는 친구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급에 6번 불러올게요. 크기가 너무 커 보이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그로우 만들어 주겠습니다. 쉐이프들 넣어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레이어 만들면서 해요. 쉐이프 색깔이 있습니다. 필 선은 없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 쉐입에서 찬찬히 찾으세요.
자전거는 한 대 더 필요하군요.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J 누르시게 되면 복사가 될 거고요. 이리오시오 이동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크기 바꾸실 때 단축키 컨트롤 T 눌러주시면 되겠죠. 드래그 하셔서 크기 적당히 맞추시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 색깔 바꾸시려면 썸네일 요거 누르셔서 색상 바꿔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색상 문자를 넣어 보도록 할까요? 텍스트 도구 들으시고요. 여기요 라고 클릭하셔서 타이핑 하시면 되겠죠.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거 쫙 맞춰주는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볼록한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서 웹 텍스트 이용해서 맞춰줘야 되겠죠. 스타일 아래쪽으로 볼록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크 로워와 쉘 로워 두 가지가 있죠. 아크 로워의 경우에는 이렇게 밑으로만 볼록한 거고요. 쉘 로워의 경우에는 양쪽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넓어지는 거니까 모양 보시고 비슷한 걸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치된 레이어의 순서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혹시 효과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쓸데없이 가이드라인이 뽑혀져 있다면 클리어 가이드 눈금자도 꺼주도록 할까요? 룰러스도 안 보이게. 오브젝트 저장하실 때에 이렇게 커다란 이미지는 JPG, 크기를 줄인 거는 PSD, JPG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 시험장에 가면 라이브러리에 문서 안에 GTQ라는 방이 있다고 했죠. 파일의 이름 맨 처음에 주고 와서 불만 없지만 형식의 경우에는 JPG라고 바꿔주실 것. 10분의 1로 사이즈 줄이셔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작아진 거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save as 경로 어디로 정할 건지 그리고 이름과 포맷이 맞는지 저장하셔서 두 번째 문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사이즈가 다르군요. 600에 400짜리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600에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OK.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의 배치를 좀 맞추고 싶다 하면 뷰에서 눈금자 룰러스를 켜주시면 되겠죠. 배경 색깔을 좀 맞춰보도록 할까요? 물감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포어그라운드 색깔 콩 찍으셔서 색상 맞춰주면 되겠죠. 666633 그 색깔을 칠해주도록 할까요? 에디트에 가시게 되면 채워주세요. 필,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으로요. 오케이. 1급에 7번 갖고 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클릭. 1급에 7번. 보아하니 우리 거 종이보다 소스가 좀 큰 것 같죠? 그대로 갖고 와서 배치할 건지 좀 작게 줄여서 갖고 올 건지는 결과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위쪽 공간이 요만큼 남아요. 아래쪽 공간 요 정도 비어있는 게 결과물과 우리의 소스가 비슷하게 배치가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크기만 줄여서 갖고 오면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높이를 400이라고 맞춰봅니다. 폭이 좀 모자라네요. 폭을 600이라고 맞춰봅니다. 약간 남죠? 남는 건 잘리워서 안 보이면 되지만 모자라면 얘를 강제로 늘렸을 때 픽셀이 좀 깨지니까 남겨서 갖고 오는 걸 추천합니다. 오케이. 이리 오시오 이동도구 눌러서 가져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레이어의 이름 맞춰줄 거고요. 1급에 7번 방향이 뒤집어져 있으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방향 조절. 반대 방향으로 뒤집을 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뒤집어 줄게요. 블렌드 모드라고 하는 건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와 섞어주겠다 라는 건데 스크린 밝게 섞어다오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창을 보시게 되면 현재는 노멀하게 나만 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섞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는 건데, 노멀을 클릭하셔서 밝게 스크린 섞어주세요 라고 하면 아래쪽에 있는 짙은 카키색이랑 섞여서 녹색이 이렇게 묻어나는군요. 너무 강하게 묻어났을까요? 여기에서 불투명하게 살짝 처리해달라 라고 되어 있군요. 불투명도 역시 레이어 창에 보시면 오퍼시티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80%요 라고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1급에 8번 불러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8번 열기. 이 이미지도 역시 우리 거보다는 조금 커 보이니까 이미지 크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같습니다. 자, 하이트 높이가 우리 거 400이랑 좀 맞춰졌으면 좋겠죠. 자, 너비가 좀 좁으니까 너비를 600이라고 맞춰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한쪽을 잘 맞춰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데리고 오시면 배치가 요래요래 될 건데, 왼쪽이 잘리움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보이는군요. 그래서 아마 요거 레이어 마스크 씌우라고 한 것 같아요. 원본 닫겠습니다. 필터부터 주도록 할게요. 필름 그레인, 필터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가시고요. 필름 그레인으로 적용을 하시되 요 친구에 대해서 왼쪽 요 부분을 부드럽게 가려주는 레이어 마스크, 가로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지금 칠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마스크 씌우겠습니다.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네모에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마스크죠. 레이어 마스크를 써서 보드랍게 가려줄 건데, 흰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거 이미지가 너무 잘 보이고 있죠? 가려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얘를 가리기 위해서 보드라운 그라디언트를 씌우도록 할게요. 마스크는 흰색이 잘 보이는 부분, 검정색이 안 보이는 부분, 그래서 흰색 검정색으로 색깔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흰색 검정색이 아니라면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색상은 베이직에서 찾으시면 될 겁니다. 자, 왼쪽이 깜장색으로 오른쪽이 흰색으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 거 이미지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선수는 잘 보일 수 있도록 흰색, 왼쪽에 잘리운 이 부분은 안 보였으면 좋겠죠. 검정색으로 가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검정색이 왼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 하시면 되는 거죠. 이만큼이요 라고 드래그해서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문제지와 비슷한 느낌이 들 때까지 반복적으로 그라디언트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급에 9번 갈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9번. 1급에 9번 보니까 이렇게 그림의 안쪽 부분으로 가려서 보여주는군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일단 어차피 여기 있는 그림만큼 잘려서 보일 거니까 크기는 신경 쓰지 않고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놨고요. 원본은 빨리 닫을 거고요. 1급에 9번에서 갖고 왔어요 까지 필터 주겠습니다.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텍스처라이저 라고 하는 친구 텍스처에 가시면 맨 끝자락에 있군요. 오케이 해서 일단 텍스처까지만 줘서 준비를 했고요. 1급에 10번을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열기. 자, 요 밥에 평평한 면을 잘라 가지고 거기에다가 요 그림이 비쳐 보이도록 하는 거군요. 일단 데리고 올까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서 데리고 오도록 하죠. 컨트롤 T 눌러서 방향을 좀 조절해 보도록 할까요? 1급의 10번을 레이어 스타일이 아우터 글로우,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다 라고 하는데 이 친구 가기 전에 잘라주는 이 부분만 따로 빼서 클리핑 마스크 먼저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겠습니다. 1급의 9번 이미지를 자를 클리핑 자료를 범위 선택했습니다. 그만큼만 따로 필요하니까 복사를 해서 따로 보관할까요? 컨트롤 J.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얘는 잘라주는 카레 역할하는 클리핑이라고 임의로 바꿔주도록 하죠.
요 모양대로 1급의 9번 이미지가 잘 이워야 되는 거니까 클리핑 마스크에서는 그 레이어의 순서 중요하다고 했었죠. 잘라주는 카레 역할을 하는 친구가 밑에, 그리고 잘 이우는 그림이 그 위에 이렇게 위쪽에다가 배치를 할 거고요. 잘 이우는 그림에게 잘려라 라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눌러주게 되면 그만큼만 잘 이워서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미지의 위치를 적당히 옮겨 보도록 할까요? 크기가 너무 크다면 컨트롤 T 눌러서 적당히 조절해서 배치하세요. 1급의 10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이어 잘 선택하셔서 FX 효과 들어가시게 되면 적용할 수가 있지요. 아우터, 글로우, 드랍 섀도우까지 함께 주고 나올게요. 1급의 9번에서 마저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죠. 텍스처라이저라고 하는 텍스처 효과는 줬었지만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너 섀도우는 주지 못했던 게 잘 이우는 얘기를 아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잘 이우는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잘 이웠던 요 클리핑에 대해서 그림자가 질 수 있도록 클리핑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안쪽으로 그림자 질 수 있는 이너 섀도우 FX 가시면 이너 섀도우 찾을 수 있죠. 그림자까지 줘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오케이. 작업이 끝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그 위쪽으로 새로운 작업들이 쌓일 수 있도록 정리하시고요. 1급의 11번 불러오겠습니다. 색상 보정을 하실 적에 이만큼이요 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범위에 대해서 색상을 레이어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게 어저스먼트 레이어였었죠. 색깔값 바꿔주는 거 휴, 세처레이션 이었고요. 여기에서 색상이 흰색의 경우에는 색깔이라고 할 수 없다. 강제로 색깔을 넣어주겠다. 컬러라이즈 하시게 되면 어떤 색깔로 넣어줄 건지 보라색 선택하시고요. 강제로 세처레이션 농도를 높이시고요. 라이트니스를 어둡게 깔아주시게 되면 보라색 적용되는 거 확인되시죠? 레이어 스타일 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1급의 11번에서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 선을 줄 건데 그 선이 그라디언트로 들어갔군요. FX 가셔서 스트로크 선을 줄 겁니다 라고 대화창이 뜨면 선의 두께값 5픽셀이고요. 거기에서 색상은 그라디언트로 들어갈 거니까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꿀 겁니다. 색상값 콩 찍으셔서 적용하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라면 위쪽에 있는 친구들이 투명도 조절하는 거라고 했었죠. 색깔을 더블 클릭하셔서 지정된 색깔로 적용하시되, 두 번째 친구에 대해서는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고 투명도에 대한 언급이 있죠. 자, 투명도가 현재는 100%로 불투명하게 보여라 라고 되어 있는 걸 0%로 라고 하게 되면 색상이 안 들어가게 돼요. 뒤쪽에 색깔이 아무래도 녹색이니까 좀 묻어나네요. 흰색으로 좀 바꿔 놓도록 할게요. 오케이. 결과물을 보아하니 위쪽의 색깔이 보이고요. 아래쪽이 투명하게 정리가 됐으니 방향을 좀 바꿔주도록 할까요? 쉐이프들 넣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레이어 만들면서 헤어 쉐이프 색깔을 넣을 겁니다. 필 설은 없고요.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색깔을 두 개로 지정을 한 건 그라디언트이거나 개체가 두 개일 경우인데 이렇게 두 개가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복사해서 써먹도록 할게요. 컨트롤 J.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끌어다 놓을 거고요. 색상 맞출까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흰색으로 맞출 거고, 크기 조절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문자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크기가 두 가지로 주어져 있을 때는 크기가 서로 다르게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 거 파악하셔야 되겠죠. 타이프 툴 눌러서 여기요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 하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울 때에 기본적으로는 물감의 색깔이 두 개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색깔을 하나 더 줘라 라고 한다면 중간쯤에 색깔을 더 넣어주면 될 거예요. 아래쪽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 나오죠. 클릭하셔서 물감통 하나 더 마련하시고요.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색상 넣어주세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우실 때 색상 값이 이렇게 3개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 난 2개만 필요하다 라고 할 경우 그냥 끌어다 바깥에 창문에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쭉 당겨서 버려줄게요. 전체적인 배치와 색상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다시 한번 확인을 쭉 해주세요. 저장하시기 전에 뷰에서 가이드라인 뽑아놓은 게 있다면 클리어 가이드, 눈금자 뽑아놓은 게 있다면 눈금자도 없애주시고요. 큰 이미지로 저장할 땐 JPG, 작은 이미지로 저장할 땐 PSD 맞춰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파일, 세이브, 경로와 파일의 이름 그리고 포맷 JPG인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첫 번째 큰 이미지는 저장이 끝났고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작게 줄어든 거 확인하셔서 파일, 세이브 에즈, 경로와 이름, 포맷 제대로 된 거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볼게요. 네 번째 문제에도 용지 사이즈는 똑같죠. 600에 400짜리로군요. 파일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네 번째 문제로군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600에 400 맞춰주시고요. 레졸루션 72 중요하다고 했었죠.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오케이. 눈금자를 켜두시는 게 가이드라인 뽑아서 작업하시기가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 켜주시면 되겠고요. 배경 색깔 넣도록 할까요? 물감부터 짤게요. 포어그라운드 선택하셔서 색상값 주면 되겠습니다. CC, FFF 채워주셔야 되겠죠? 에디트 메뉴에서 채워주세요. 필,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오케이.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패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시험장 가실 때 자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새의 날개 끝에서 날개 끝까지를 재셔서 어느 정도 간격인지 대략 한 25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자, 여기 위쪽에 있는 날개 끝에서 아래쪽에 있는 날개 끝까지 쭉 재보니까 대략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죠. 위치를, 크기를 정해 주셨으면 이제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파일에 New, 너비는 25, 하이트, 높이는 30. 근데 배경 색깔은 우리가 문제지에서 나와 있는 색상 그 배경을 기준으로 해서
새와 별의 색깔만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를 트랜스퍼런트라고 넣어줄게요. 너무나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네요. 좀 크게 조절을 할까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하셔서 커다랗게 한 모듈을 만들 거고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 중에서 새를 골라 줄게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모양이 만들어질 거고요. 왼손으로 Shift 누르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색상값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별도 찾으셔서 넣어주세요. 다 만들어졌다면 패턴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디파인 패턴이라고 보일 거예요. 패턴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패턴의 이름은 별, 새 모양이라고 적어볼까요? 혹시라도 더 쓸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닫지는 마시고 최소화 버튼 눌러서 눈에 안 보이게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배경 이미지들 깔도록 할까요? 1급에 12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소스 불러올까요? 1급에 12번 열기. 이미지를 보아하니 위쪽과 아래쪽이 살짝 잘려도 되겠죠? 이렇게 빈 공간이 조붓한데 소스는 이렇게 널찍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그냥 이대로 데려오겠습니다. 갖다가 놓을 거고요. 1급에 12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와 섞어주세요 라고 했으니 블렌드 모드, 혼합 모드를 하드라이트라고 했군요. 현재는 나만 보세요 노말로 되어 있는 거 콩 찍으셔서 하드라이트 섞어줄 거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가려주세요 라고 했군요. 지금 요 축구공 모양이 너무 뚜렷하게 잘 보여서 요 오른쪽 상단은 안 보이게 가려줄 거고 왼쪽 하단은 잘 보이게 표현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렇다면 마스크를 씌워 줄 건데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네모에 구멍 빵 뚫려져 있는 거 요게 마스크죠. 뿅 찍으시게 되면 하얀색의 마스크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요 마스크는 분명히 가려주기 위해서 썼는데 하얀색이다 보니까 하나도 가려진 게 없죠. 그렇다면 얘를 가릴 수 있게 보도랍게 그라디언트 처리하겠습니다. 레이어 창에서 마스크를 선택한 건지 꼭 확인하시고요. 보도랍게 가려주겠다 그라디언트 도구 들으시면 위쪽의 색깔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으로만 구분할 거니까 혹시라도 색깔이 다르게 있다면 베이직에서 찾으세요. 안 보이게 가려주고 싶은 부분이 오른쪽 상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까맣게 가려주시면 되겠고 잘 보이게 표현하고자 하는 게 왼쪽 하단이니까 여기를 흰색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오른쪽 상단부터 클릭 드래그 해서 왼쪽 하단으로 쭉 내려주시면 되겠네요. 클릭 드래그 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보일 때까지 반복적으로 드래그를 해주십시오. 1급에 13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죠? 얘는 그대로 데리고 와도 되겠네요.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올 거고요. 필터 주고 나서 얘도 마스크로 보도랍게 가려서 이 부분을 안 보이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에 가시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드라이 브러쉬를 찾도록 하죠. ABC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위쪽에서 찾으면 되겠네요. 드라이 브러쉬. 마스크를 씌우겠습니다. 레이어 창에서 네모의 구멍 빵 뚫린 마스크 찾아주시면 되겠죠. 하얀색 마스크를 쓰면 내 이미지가 너무너무 잘 보이는 상태, 깜장색으로 부드럽게 안 보이게 해줄 테다.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눈에 잘 보이지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이 가로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깜장색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안 보일 수 있도록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해서 보이고 싶은 부분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1급의 14번 열기.
이미지들을 다 배치했습니다. 이제 펜 도구 이용해서 도형을 좀 그려줄게요.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는 가이드라인을 미리 뽑는 게 좋겠죠? 전체적으로 250을 넘지 않으니까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숫자를 질질질 끌어당긴다 라는 느낌으로 가이드라인을 뽑아 주시고요. 위아래로도 위치를 대략 맞춰서 여기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맞춰줄게요. 펜으로 그리실 때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들의 눈에 좀 걸리네요. 얘네들은 잠깐 눈을 감기겠습니다. 펜으로 그리는 친구들 보면 색상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렇다는 건 서로 다른 레이어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기 편한 친구 먼저 그려주시든지 아니면 가장 기본이 되는 친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50 넘어가지 않도록 이 정도 위치를 빼먹었군요. 펜으로 그려줄게요. 펜 도구 들었다면 위쪽에 옵션 레이어를 만들면서 저는 할 거고요. 색깔이 들어있어야 잘 보일 것 같습니다. 클릭하셔서 모양을 아웃라인 잡아주시면 될 텐데 직선으로 가실 때는 그냥 클릭, 곡선으로 가실 때는 클릭, 드래그 반복하시면 되겠죠. 직선으로 갈 때는 클릭, 곡선으로 갈 때는 클릭, 드래그. 여기에서 옆에 있는 수술은 따로 만들어서 붙이셔도 돼요. 일단 하나를 완성하셔서 모양이 예쁘지 않다면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다이렉트 얘를요 라고 하나씩 수정도 가능합니다. 얘네들은 살짝 옮겨주도록 할까요? 펜으로 그리실 적에 만들어진 친구에다가 추가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위쪽에 옵션,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요 라든지 아니면 내가 뺄 거예요, 더할 거예요, 컴바인과 서브트랙 이용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만들어진 거에다가 추가를 할 거니까 컴바인 이라고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클릭하셔서 모양을 또 그려주면 되겠죠. 방향을 급격하게 꺾어 주실 때는 핸들을 잘라버려라. 왼손에 도움 받죠. Alt 누른 상태에서 핸들이 뽑혀 나오는 선을 쿵 찍으면 핸들이 잘리워요. 클릭하셔서 만들어 주시고요.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수정하시면 되는데 너무 모양에 집착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만 만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서로 한 몸으로 붙었으면 좋겠어요. 레이어는 하나로 만들어진 게 맞지만 이렇게 잔상이 남으면 예쁘지 않으니까요. 위쪽에 패스 오퍼레이션의 맨 끝자락 보시면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한꺼번에 합쳐주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로 만든 것처럼 보이게 될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수정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할래요.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펜 도구를 다시 들어서 위쪽에 옵션 보시면 뉴 레이어 보이시죠? 새로 만들 거다 라는 얘기로군요. 클릭해서 그리도록 하죠. 대강의 모양을 만드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 수정하시면 되겠죠? 계속 펜 툴 이용하셔서 새로운 레이어 만들 거면 뉴 레이어 하시고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모양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수정해서 쓰세요. 색상들 지정된 대로 바꾸겠습니다. 앞쪽에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맞춰주면 되겠죠? 레이어에 대해서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주시면 되겠네요. FX 이너 섀도우.
같은 효과를 반복적으로 주실 때 fx 가셔서 따로 주시지 않아도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이펙트 주신 요 친구를 끌어다가 내리시면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Alt 드래그, Alt 드래그. 반복적으로 내부 그림자 들어간 거 확인이 되시죠? 이 위쪽에다가 패턴을 한꺼번에 확 다 씌워주도록 할까요? 패턴을 넣을 수 있는 레이어 하나를 추가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얘는 패턴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죠. 그렇다면 이 도형들에 대해서 그 범위만큼만 패턴을 넣을 거니까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썸네일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 범위만큼만 반짝반짝 선택이 될 거예요. 컨트롤 클릭 하시게 되면 이렇게 범위 선택된 거 확인이 되시죠? 추가로 요 파란색 부분과 회색 부분도 더 넣을 거니까 왼손이 조금만 더 바쁘게 움직일까요? 컨트롤 뿐만 아니라 쉬프트도 같이 눌러서 썸네일을 클릭하시게 되면 범위가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썸네일을 클릭하시게 되면 범위가 쭉 추가가 되는 게 보입니다. 이제 그걸 패턴 레이어에다가 패턴 넣겠다라고 에디트에 채워주세요 필 뭘로 채울 거냐? 포어그라운드 색깔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패턴으로요. 그러면 미리 만들어진 패턴들 커스텀 패턴에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맨 끝자락에 있는 게 내가 만든 패턴입니다. OK라고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패턴 들어간 거 확인이 되시죠? 선택 영역 해제할게요. 컨트롤 D. 나머지 도형들 추가로 넣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찾아주세요. 같은 도형을 반복해서 만드실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이동 도구 누른 상태에서 왼손 Alt 누르고 계시면 쌍둥이 화살표 보일 거예요. 복사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복사, 클릭 드래그 하셔서 복사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글자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프 툴 누르시고요.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셔서 타이핑 하시면 되겠죠? 글자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지정되어 있다면 어떤 친구가 큰 친구인지 어떤 친구가 작은 친구인지는 꼭 비교를 해서 맞춰 주십시오.
전체적인 배치가 끝났으면 크기라든지 레이어 스타일 바뀐 게 없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가이드라인 뽑혀져 있는 것들은 안 보이도록 지워 주실 것, 클리어 가이드. 눈금자도 내가 작업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잠시 켜놓은 거니까 뷰에서 눈금자 없애줄게요. 룰러스.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할까요? 커다란 이미지는 JPG 알고 계시죠?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하지만 포맷이 다르네요. 포맷은 JPEG. 저장하시면 OK. 끝났고요. 이미지 사이즈 줄여줘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는 60에 40. 작게 줄인 건 PSD, 포토샵 파일을 저장할 거예요. Save as.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 PSD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네 번째 마지막 문제도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 2021년 10월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고요. 펜도구는 열심히 연습하셔서 작업의 속도를 좀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연습해도 늘지 않는다 하시면 곡선은 좀 포기하시고 직선으로 클릭해서 디테일은 포기하시되 나머지 기능들 있죠. 레이어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패턴 넣는 것들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해주시면 점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열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